스트레칭과 유연성의 개념과 관계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늘리다, 스트레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스트레칭의 종류는 정적 스트레칭,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스트레칭의 종류인데요. 처음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 적합하고요. 스트레칭의 속도는 점진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심부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 있고 동작에 맞는 호흡과 스트레칭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 동안 근섬유가 스트레칭 되면서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주로 운동할 때 적용되어지고요.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키면서 주동근과 기랑근을 늘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랑근이 스트레칭 되어집니다. 주동근은 하나의 운동 동작에서 주로 작동하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하고요. 기랑근은 주동근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활동적이고 웜업으로 많이 쓰이며 몸의 역동성과 민첩함이 요구되어집니다. 몸을 과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서 동작에 따른 방향에 따라 몸의 전체적인 면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PMF 스트레칭입니다.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근육근의 촉진, 억제, 강화와 이완을 통하여 기능적 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법으로 운동 시 가동 범위 증가와 근육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법입니다. 재활 및 근육 뭉침이 있는 대상에 사용되어지는 스트레칭법으로 기랑근을 늘려주어 주동근의 기능의 효율을 높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고자 하는 목표 부위의 반대쪽 근육을 등척성, 버티기 운동으로 자극하는 스트레칭이고요. 근육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주고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등척성 수축을 가져가고 그 후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수축했던 근육을 다시 늘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등차성 운동이란 근육이 수축 중에 관절 각과 근육의 길이, 움직임이 변함이 없는 운동을 말을 하고요. 유연성이란 신체 관절 및 이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관절 운동의 가동성을 말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신체를 움직일 때 측정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말합니다. 스트레칭과 관절 범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고 운동량과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적어지거나 잘못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히 늘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운동의 기능을 이행하기 이전에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과 지속입니다. 흔히 스트레칭을 단순히 운동 전후에 몸을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틀린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이나 몸을 통해 기능을 이뤄내고 표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칭을 그 이상의 의미로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운동 효과와 몸의 동작을 표현하는 데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를 예열하는 효과를 줍니다. 몸도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고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도 경기 또는 대회, 무대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충분히 예열해 주어야 합니다.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예열해 두어야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만큼 개인의 몸을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운동이나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도 나의 몸을 관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인식되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여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모든 종목을 하는 선수나 댄서들은 그만큼 많은 부분에 부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을 통해서 바른 자세와 기능에 적합한 몸이 되도록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른 움직임을 하려면 첫 번째로 수업 시간을 통해 스트레칭의 기초가 쌓이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수업에 맞게 동작을 설명해주고 반복해주세요. 동작의 이름과 그 동작을 통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자연스럽게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개개인마다 스트레칭이나 훈련을 대하는 상태는 다를 수 있고요. 잘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의 기준을 두시기보다는 먼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수업 과정을 통해서 기초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표는 분명히 오는데요. 이때가 오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반복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점검하고 집중하기입니다. 개개인들의 기량이 발전되어지고 정체되어지는 부분은 점검해주고 전환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척추는 운동의 기능과 동작의 연결의 핵심입니다. 척추는 인체를 구성하는 골격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몸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뼈대입니다. 첫 번째, 척추 사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배열을 옆에서 살펴보면 일직선이 아닌 S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요. 이 척추의 곡선이 운동 기능이나 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중력과 체중을 지탱하는 데 알맞은 역학적인 구조입니다. 척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것은 몸의 기능을 수행할 때 몸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맨 왼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처럼 귀와 어깨, 골반과 발목이 중심에 놓여 일직선상을 이루고 있는 자세를 바른 자세 또는 자세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정수리가 가장 위에 놓이도록 하시고 턱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양쪽 어깨는 뒤쪽으로 살짝 젖혀주어 가슴이 펴지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리한 힘을 주어 근육의 긴장을 일으키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세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분등 자세입니다. 아랫배가 내밀어져 있고 등이 구부정한 형태입니다. 주로 잘못되게 근육을 사용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편평등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세인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목이 점점 앞으로 빠지게 되고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등이 굽어지는 형태로 거북목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전방전이 자세입니다. 인대나 근육이 약화되어져서 척추를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하여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가 몸의 앞쪽으로 밀려나와 전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척추의 형태가 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습관적인 자세로 인해서 오랜 시간 근육이 뭉쳐 있거나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으로 인해 근육 내의 산소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뻣뻣해지고 무거워지게 되는데 이 상태로 운동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운동을 하는 해당 부위만이 아니라 다른 근육과 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운동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자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하고 평소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식습관이나 공부 습관, 수면 습관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몸을 바르게 지탱하도록 근력을 기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운동 기술과 춤 동작이 되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 보면서 지금 다시 보시면 척추 건강의 기능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이제 볼 건데요. 올바르지 않은 자세는 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골반과 복부가 몸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배가 볼록해집니다. 그리고 흉추, 요추, 척추의 신경이 압박되어져서 통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머리와 골반, 전체적으로 척추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요. 척추의 형태가 S자 곡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발의 중심에 골고루 실려 있고 발목이 유연하죠. 올바른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을 하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가볍게 뛰거나 걷기 등을 통해서 몸의 체온을 올려주므로 긴장을 푼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결합 조직과 근육을 늘리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주고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자극은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인대나 관절이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 동작을 할 때 크게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가동 범위를 넓혀서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힘껏 누르거나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우 위험하고 근육이 경직되어져서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동작을 할 때는 호흡과 함께 합니다. 호흡은 어떤 운동이든지 매우 중요합니다. 동작에 맞게 호흡을 하여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또 동작을 하는 동안에 호흡을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숙일 때는 굽히면서 숨을 내쉬고 서서히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유지하고 근육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개인에게 맞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위를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몸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훈련하도록 합니다. 부정확한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선생님들과 코치분들께서 정확한 자세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개인에게 맞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안전입니다. 필요한 부위를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몸 전체를 조화롭게 훈련하도록 합니다. 부정확한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선생님들과 코치분들께서 정확한 자세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신체 능력과 신체 조건을 알고 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